자, 오늘은 단순히 어떤 기술 개발이 완료돼서 이러이러한 기대가 있습니다, 이런 얘기에서 끝내지 않을 겁니다. 물론 간단한 얘기이긴 한데 잘 하지 않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그런 말 많이 하죠.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이나 중국 같은 다른 나라들도 마찬가지로 어떤 신기술을 개발했대요. 그래서 이걸 실제로 상용화하면 대박이 날 거래요. 그런데 정작 우리는 이게 상용화되는 걸 보는 게 극히 드물거나 연구 개발을 완료했다는 소리만 듣고 그 뒤에는 소식이 끊기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죠. 은근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니, 개발을 마쳤으면 제품을 만들어서 팔면 되는데 왜 안 하는 거야? 이런 거죠. 그래서 오늘은 최근에 카이스트에서 의미 있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고 해서 이게 뭔지 간단히 살펴보고요, 이런 좋은 기술들이 상용화가 되지 않는 이유는 뭔지, 이런 이야기들을 해보려 합니다. 최근에 카이스트에서 전기차 배터리 관련 기술 개발을 마쳤다고 합니다. 전기차 배터리의 문제점은 뭔가요? 지금보다 훨씬 좋은 성능과 저장 용량이 필요하고 충전도 주의하는 것처럼 빨라야 한다는 거잖아요. 좀 더 깊게 들어가면 배터리 자원 고갈 문제, 배터리 생산 과정에서의 친환경 문제 같은 것들 또한 해결해야 하는 과제입니다. 카이스트가 이번에 연구를 마친 건 배터리 출력과 성능도 개선하고 자원 고갈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리튬보다 지구에 500배나 많다고 하는 소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나트륨을 이용한 이온 배터리 개발을 마쳤다고 합니다. 야, 이건 진짜 연구하느라 고생하신 분들께 박수 쳐드려야 마땅하죠. 이 연구를 하신 분들은 강정구 카이스트 신소재 공학과 교수 연구진이라고 하고요. 카이스트에서 나온 발표를 보면 간단합니다. 성능도 우수하고 급속 충전도 가능한 고에너지 고출력 하이브리드 소듐 이온 전지를 개발했다고 합니다. 지금 전기차에 들어가는 건 리튬 이온 배터리잖아요. 얘가 상대적으로 에너지 밀도가 높고 이미 상용화된 기술이기 때문에 안정적이긴 하지만 리튬 매장량이 한정적이고 이에 따라 원자재 가격도 점점 상승하고 있어서 전 세계적으로 새로운 물질을 찾기 위해 노력을 했단 말이죠. 최근에 한창 나트륨 배터리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얘의 장점은 간단합니다. 일단 나트륨은 당연히 리튬보다 저렴하고 매장량도 풍부해서 가장 유력한 차세대 배터리 후보 물질 중 하나였습니다. 다만 소듐 이온이 리튬 이온보다 크고 무겁다는 게 걸림돌이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배터리 수명하고 출력 성능이 좋지 않다는 게 단점이었는데 카이스트가 하이브리드 에너지 저장 시스템을 연구하면서 이런 단점을 극복했다는 거죠. 저장 용량도 높고 충전 속도도 빠르다고 합니다. 하이브리드 전지용 전극 소재를 개발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하는데요. 어떤 소재를 어떻게 활용했고 이 소재가 어떻게 융합하고 반응해서 어떤 결과가 나왔고 여기까지는 굳이 안 들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소비자들 입장에서 중요한 건 따로 있거든요. 일단 이 저장 장치의 가장 큰 특징은 수초에서 수분 만에 급속 충전이 가능해서 전기차, 스마트 기기, 항공 장치 이런 거에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걸 이제 전기차 시장에 대입해 보면 전기차에서 가장 많은 비용을 차지하는 건 배터리잖아요. 배터리 단가가 낮아지고 공급도 원활해지니까 보조금 없이도 저렴하게 살 수 있는 전기차를 실현시킬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카이스트가 지난 2019년에 개발한 게 하나 더 있습니다. 디젤 트럭을 하이브리드로 개조하는 기술인데 예전에 한번 소개해드린 적 있죠. 그런데 왜 상용화가 안 되는 거냐고 물어보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일단 이게 좋은 이유는 뭔가요? 처음부터 디젤 트럭을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던 노후 디젤 트럭들을 하이브리드 트럭으로 개조할 수 있다, 이게 포인트죠. 환경적 측면에서는 복합 연비 효율이 개조 전보다 40% 이상 높아지고 온실가스는 20% 줄어들고 미세먼지는 20%가 줄어든다는 게 장점이고요. 굳이 노후 디젤 차를 싹 다 폐지하지 않아도 되고 동시에 환경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노후 디젤 차인데 이 차들도 빠르게 줄어들 수 있다는 것도 포함됩니다. 왜? 전기 트럭으로 못 넘어가고 있는 이유를 디젤 하이브리드 개조 기술이 모두 상쇄하니까 가능한 겁니다. 충전 걱정도 없고 디젤 엔진 기반이기 때문에 저속에서의 토크 발휘도 뛰어나고 짐을 실어 나르기 위한 기동성도 갖추고 있고 이런 모든 조건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건 실제로 꽤 많은 차주들이 관심을 가졌던 이유가 상용화가 이미 가능한 기술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연구 개발이나 도로 테스트 같은 걸 마친 건 물론이고 경제적 측면으로 봐도 뚜렷한 게 개조를 했을 때 늘어나는 무게도 100kg 미만, 여기에 개조 원가도 500만원 이내이기 때문에 공인비나 여러 부가 비용들을 따져도 새 전기 트럭을 구매하는 것보다 낫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좋은 조건들이 수두룩한데도 아직까지 상용화가 안 되고 있습니다. 왜? 이건 이제 순서를 파악할 필요가 있는데요. 어떤 신기술이 상용화되려면 어떤 과정을 거치나요? 연구가 완료되고 도로 테스트 같은 실증을 거친 다음에 기업이 제품화를 시키고 그 다음 판매와 보급이라는 게 이뤄지는 거죠. 일단 앞에서 살펴본 배터리 관련 이야기들은 연구 과정이지 상용화까지 가능한 연구 완료 단계다, 이렇게 보긴 어려운 게 많습니다. 이런 게 이제 가능합니다. 이런 걸 발견했습니다. 이 정도라서 상용화랑은 비교적 거리가 멀다는 거고 대표적인 게 전고체 배터리 같은 거겠죠. 그럼 이제 디젤 트럭을 하이브리드로 개조하는 건 뭐냐? 얘는 상용
상용화만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미 개발팀 손을 넘어서서 상용화를 위한 기술 이전도 마쳤단 말이죠. 심지어 이게 차를 개조하는 거라서 안전 관련 문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이제 안전성 시험이라던가 원동기 출력 시험 같은 걸 거쳐서 국토부로부터 안전성도 인정을 받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왜 아직 도로에는 안 보이는 거냐? 간단합니다. 실험 이후 제품으로 만드는 게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보면 됩니다. 원인은 정부 지원이 안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 지원이 가능하려면 관련 규정부터 바뀌어야 하는데 이 단계부터 발목이 잡히고 있다는 거죠. 기술 개발이 이미 완료된 거잖아요. 그럼 이제 자동차 회사들하고 협업해서 도로 테스트도 고도화하고 이게 완료되면 자동차 회사랑 상품을 만들고 출시해서 판매하면 됩니다. 꼭 자동차 회사가 아니더라도 튜닝 전문 기업을 통해도 되고요. 그런데 문제는 기업들은 돈이 돼야 움직입니다. 그리고 지속 가능성도 있어야 합니다. 예컨대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노후 디젤 트럭들이 개조를 마쳤어요. 그럼 그 다음도 있어야 한다는 거죠. 이미 그 다음이라는 건 존재하죠. 이 개조 기술을 기반으로 제조사에 맞는 파워트레인 개발까지 하면 제로부터 시작하는 것보다 연구 개발비를 훨씬 덜 들일 수 있습니다. 즉 기업 입장에선 지속 가능성도 충분한 사업이란 거죠. 기업이 이익을 추구하는 건 도덕적으로 비판받을 일도 아니고 기업이 추구하는 제일 목적은 이윤 추구입니다. 돈이 되려면 상용화를 넘어서 대중화가 가능해야 합니다. 이런 국가 차원의 신기술이 대중화가 되려면 정부 차원의 보조금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다는 거죠. 야, 이걸 왜 정부에서 지원해주냐? 왜 세금으로 보조금을 줘야 하냐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만약 기업 혼자 개발을 했다거나 카이스트가 연구 실적 목적으로 개발한 거라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그런데 이건 국토부에서 연구를 해달라고 해서 진행하고 완료된 연구입니다. 그래서 이건 2017년도에 114억 원이나 되는 예산이 투입됐습니다. 즉 일종의 국책 사업 개념인 겁니다. 친환경 사업의 일환으로 정부와 함께 진행한 연구 개발 사업이기 때문에 정부 보조금으로 도움을 받아서 대중화를 이뤄야 한다는 거죠. 교과서적으로 표현하면 탄소 제로라는 걸 당장은 실현시키지 못하더라도 탄소 제로로 가기 위한 저탄소 녹색 성장의 일환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현실적으로 표현하면 이미 세금으로 사업 자금이 투입된 거잖아요. 사업 자금이 투입됐으면 물건을 성공적으로 팔아서 사업 자금을 회수해야죠. 이미 세금을 들여서 개발을 했는데 기술을 활용하지도 못하고 돈도 못 번다? 회사로 따지면 사업 실패, 투자 실패인 겁니다. 완전한 친환경으로 가려면 중간 과정 없이는 불가능하고 전기차도 그 과정 중 하나이기 때문에 잡음이 많은 겁니다.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친환경 사업을 명분으로 전기차 구매 보조금이 지급되고 있잖아요. 이 친환경 사업 규정에 디젤 트럭 하이브리드 개조 비용 관련 내용을 신설해서 넣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안 되고 있는 거죠. 왜 그런지 알아보니까 이게 단순히 정부 부처 하나에서 단독으로 진행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규제를 담당하고 있는 건 국토부고요. 담당 전문 기관은 한국교통연구원 산하에 있는 자동차안전연구원, 그리고 보조금을 담당하는 건 환경부입니다. 세 정부 기관이 동시에 움직여줘야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진행이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만약 시기를 놓쳐서 디젤 하이브리드로 개조하는 것도 못하고 무조건 전기차로 넘어가야 하는 시대가 도래하면 그땐 이미 늦은 겁니다. 114억 원이 공중분해되는 거죠. 지난 2019년 11월에 카이스트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년에 안전성 확인 시험이 완료되고 인증을 거쳐 실도로 환경 시험을 통한 성능 고도화 작업을 거치면 곧바로 상용화가 기대된다. 그런데 작년 10월에는 상용화 문턱을 넘지 못했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즉 이제는 5년째 상용화 관련 내용 진전이 없다는 겁니다. 물론 문제는 있을 수 있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보조금 지급 추진이 어려운 이유가 있을 거고요. 다만 세금이 투입된 사업이기 때문에 추진이 어려운 이유가 있다면 보도 자료라도 내서 이유를 설명해 주는 게 좋지 않을까요?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저는 안피디였습니다. 감사합니다.